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렇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고언을, 아니 축원을 드렸건만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씨를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낙연 씨를 왜 만나는 거죠? 정작 자신에게 개혁을 할 힘과 권한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던 자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대통령 선거 때 피하 식별도 못하고 당내에 자신의 경쟁자를 죽이려 했던 자를, 또 경선에 패배하고도 대선의 승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를 왜 만나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을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만들어 놓고 해외로 도피했다 1년 만에 돌아와 자신의 기득권 타령을 하며 갈라치기로 또다시 당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자를 왜 굳이 만나 존재감을 키워주려 하는 걸까요? 제발 이번 만남이 형식적인 만남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씨에게 어떠한 빌미도 어떠한 형태로든 힘을 실어주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제 와서 어디에다 밥숟갈을 얹으려 하는 걸까요? 이낙연 씨는 자신의 약속대로 정계 은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당원들에게 당신을 안 볼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참 치열하게 싸웠던 관계잖아요. 그 상황에서 뭐 감정도 많이 상했을 거고, 또 뭐 친명계, 비명계 해가지고 뭐 당내에서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 대표 쪽은 그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는 그 만남의 성격을 인사 차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당 상임 고문이니까 그 고문이 1년 동안 저기 외국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이 오랜만에 이제 또 귀국을 한 만큼 인사 차원에서 만나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의 의미로 이제 그 의미를 갖다가 좀 한정하는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이 전 대표 쪽은 그때 비단 그냥 단순한 고문이라기보다는 그 민주당이라는 주식회사의 일정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로서의 대우를 해달라라는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내 현안에서 이 전 대표 그리고 비명계 쪽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현안에 대한 얘기들, 거기서 좀 더 나간다면 뭐 내년에 이제 총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총선 앞두고 사실은 공천도 문제예요. 공천도 문제고 지금 뭐 일부 비명계 의원들 그 자리에 지금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뭐 와가지고 활동한다 뭐 이런 얘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많이 간다면은 총선에서의 어떤 공천 문제까지도 사실은 건드릴 수 있는, 그래서 당내 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마 이낙연 전 대표 쪽의 입장일 거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씨가 회동합니다. 이 씨가 귀국한 지 약 보름 만인데요. 얼마나 주변에 이재명 대표에게 만나야 한다고 만나달라고 애걸복걸 해댔을까요? 이게 과연 통합과 합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언컨대 분란과 파탄의 시작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민주당은 10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 대표가 11일 저녁 이낙연 씨와 만찬 회동을 한다며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회동 결과는 서면으로 브리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서울 모처에서 회동하되 배석자를 한두 명 두고 만날 예정으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을, 이낙연 씨 측에서는 수박 중의 수박인 윤영찬 의원이 함께 자리하는데요. 이낙연 씨는 미국 조지 워싱턴 대에서 약 1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지난달 24일 귀국했습니다. 대선 패배 후 빤스런했다 총선을 앞두고 다시 귀국했는데요. 이 씨는 귀국을 하면서 어떤 누구도 요구한 바 없고 바라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그럴 일이 없는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셀프 정치 복귀를 선언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수시로 비판하는가 하면 민주주의 타령을 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내보이기 위해 무던히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폐악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요. 참 대단한 인물인 거죠. 오로지 그의 목적은 기득권을 지키고 권력을 다시 잡아보자는 속셈인 건데요. 그를 추종하는 낙파들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몰아내고 다시 당권을 잡고 공천권을 행사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행태들은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발 꿈 좀 깨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공약인데 장관이 알아서 하라니
책임 회피하지 마십시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일방적인 백지화 선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대통령실은 국토부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숨어버렸습니다. 예산 1조 9천억 원을 투입하는 대통령 공약 사업을 장관이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않겠다니 어디로 도망치려고 합니까? 공정수능 지시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교육부를 들쑤셔 놓았던 윤 대통령이 자신을 대놓고 허수아비로 만든 원희룡 장관의 처사에는 왜 침묵합니까? 새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29필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고 선산이라 개발을 못한다더니 토지 지목 변경과 등록 전환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처가 관련 의혹에 책임있게 답해야 할 상황인데 대통령은 묵묵부답입니다.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 논란과 의혹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권 카르텔 척결을 입에 올릴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대통령은 거짓과 의혹으로 점철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과 서울 사업 전면 백지화 문제를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양평 군민의 바람대로 사업의 원안 재개를 천명하고 모든 특혜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직접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천명하십시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속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각각 해외로 나갑니다. 잠시 자리를 피한다고 해서 의혹이 사라지거나 책임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현재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두 가지 이슈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는데요. 제일 큰 이슈는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두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뉴스들이 덮이고 가려져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빅 이슈에 묻힌 뉴스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10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김연아 전 국힘당 의원이 당내 당무감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를 권고하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당윤리위원회로 넘겨졌는데요. 선거법 위반과 불법 정치자금 위반이라는 중범죄가 고작 당원권 정지 권고라는 황당한 징계 처분이 나온 겁니다. 이건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중대한 범죄인데요. 대체 뭐 하자는 거죠? 중앙윤리위는 이후 당규에 따라 징계한 건을 회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1개월 이내에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의 징계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징계 내용에 따라 김 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힘당 소속으로 공천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수개월을 끌어오고 문개기를 일관하던 국힘당이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마지못해 서둘러 김 전 의원을 정리하고 나선 건데요. 문제는 이런 인사들이 더 있다는 거죠. 황보승이, 박순자, 하영재 등등등등 언제까지 미적거리기만 하고 있을 건지 흥미진진합니다. 또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영준 서울대 교수가 대형 로펌에 60여 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18억 원을 받았다는 기가 막힌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대법관을 하겠다는 자가 사익을 추구해온 희대의 법조인이었던 거죠. 이런 자의 판결을 누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돈이면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권 후보자는 18억 원을 받으며 의견서를 써주고도 학교 측에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는데요. 비밀 유지를 이유로 의견서의 내용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로펌에서 5년간 의견서 63건을 써주고 18억 원을 넘게 받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과연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은데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서울대 교수 신분이어서 공무의 영리 목적 행위에 원칙적으로 종사할 수 없고 겸직이나 겸무를 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 교수는 의견서 작성과 관련해 서울대에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는데요. 의견서 작성은 일회성이며 영리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권 후보자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 업무에는 계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개별 의견 작성은 그렇지 않은 일회성이라는 논리인데요. 역시 법을 잘 아는 법꾸라지다운 논리인 거죠. 이런 자가 대법관을 할 자격이 있는 건가요? 만일 해당 사건 상고심이 끝나지 않았다면 대법관 취임 후 관련 재판에 관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또 권 후보자는 자녀의 아빠 찬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대법관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로펌에 취직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